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의 대세 상승장 이미 시작했고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한 크립토 투자 기관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또 다른 어떤 유튜버들이 왜 상승장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시죠. 6월 26일자네요. 이번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했다. 자,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특히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버블이 지금 잔뜩 껴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됐다? 글쎄요. 한번 더 지켜보시죠.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 여기는 이제 크립토 그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표가 올해 2분기에 강세장 시작이 가능하다고 이게 지금 날짜를 보시면 올해 2월 4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준의 비둘기파적 정책 외에도 또 내년 2분기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세 심리를 이끌 수도 있다. 통상 반감기에 9개월 앞서서 강세장이 시작되는데 과거 3번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시작될 법도 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모건 크릭의 같은 대표 마크 유스커죠.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자, 미국에서 지금 규제적으로 굉장히 그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관계없다. 왜? 비트코인의 80%는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 뛰어들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정 화폐가 급락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쪽에 굉장히 순풍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월 16일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6월 달에 아예 그냥 날짜를 이제 달이죠. 그 달을 콕 찝습니다. 암호화폐 강세장 시작 전망.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요. 이게 본인의 어떤 그 명성이 좀 달려있잖아요. 틀리게 되면 좀 이제 망신도 당할 것이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지금 이번에 그 근거로 드는 게 가격 패턴을 예로 듭니다. 기술적 반전 패턴을 형성을 했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지금 5월 달입니다. 아직 3만 달러 되기 전이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됐죠. 이제 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깨하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이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것. 이때는 블랙락의 현물 ETF다. EDXM, 월가 연합군, 코인 거래소 소식이 나오기 전이죠. 좋은 소식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지역 은행들이 다 무너졌죠. 은행 시스템의 공포를 조장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원활히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이건 저와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가격에 대한 상승장,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모건 크릭 CEO가 비트코인 강세장에 초입에 진입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지속될 것,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건 6월 24일 기사입니다. 그 예로 이제 반감기 그 다음 내년까지 그래서 이 랠리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 금과 비트코인이 조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금은 휴대할 수도 나눌 수도 없죠.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원장을 가진 비트코인은 앞으로는 금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배, 5배,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심지어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까지 할 것이다. 자, 실제로 NFT나 그 디파이에 쓰이는 이더리움이 사실 기축통화로 그쪽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지나가는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24년일지 5년, 6년일지 모르지만 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다음에는 그 이더리움을 뭐 업비트, 지금은 업비트지만 나중에는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도 이 크립토 예치 서비스 다 실시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맡겨두시고 연 2%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받아가시는 것은 어떨지, 생활비를 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인베이스 기관 연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강세장을 예측하냐? 기관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 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잡 알트코인의 기관들이 계속 알짱거리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와 이더는 뭐 이제 대부분 아시죠? 이게 뭐 없어지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의 당연히 1순위, 2순위인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 다각화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수개월 안에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거라는 신호. 이걸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에 먼저 돈이 모입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에 뭐 미드캡, 시총이 좀 더 작은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폭발적인 알트장이 나왔던 과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이 뭐 그렇게 틀리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뭐 쭉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하락장 18, 19, 20년도에 19년 상반기처럼 그냥 반짝 랠리에 그칠 것이냐. 사실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한번 경험을 살펴보시죠. 자, 201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뭐 3천만 원까지 거의 갔다가 356만 원까지 폭락을 하죠. 이때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 무려 1735만 원으로 뭐 4배에서 5배가량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때 이 대세 상승이 계속 이어졌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조정과 이게 하락장을 뭐 들락날락 하다가 2020년 3월 달에는 코로나로 폭락도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상승은 반짝 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과 20년까지도 이 지루한 조정장이 이어지다가 진짜 상승은 2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1년으로 이어졌었죠. 여기에서 한번 뭐 연준 의장이 또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롬 파월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크립토는 지속력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크립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요? 자,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것도 저는 사실 놀라운데요. 지속력 있더라. 이거 유행 아니고 버블 아니고 거품 아니더라.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합니다. 왜 하필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월가 연합군 코인거래소 영업을 재개한 이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좀 의구심이 들죠. 지금 기관들의 말씀드렸죠. 포모가 일고 있습니다. 크립토 쪽으로 지금 1위, 3위 이런 것들이 다 뛰어들면 나머지도 줄줄이 아마 따라 들어오겠죠. 저는 지금 미국의 정부와 월가 간 크립토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이 답안 유출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EC와 블랙락은 그 둘만 알고 있는 그 답안지가 이제 답안이 유출이 된 거죠. 그 시장 조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블랙락에서는 나스닥과 감시 공유 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답안을 이미 제출을 했죠. 자, 블랙락의 ETF 승인 가능성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큰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ETF를 거절하거나 연기를 시킨다면 이건 사전에 짜여진 각본입니다. 일반 투자자 여기에서 또 속아서 아마 큰 하락폭을 경험할 수도 있죠. 저는 1번일지 2번일지 굳이 이제 확률로 따지면 1번이 높다고 보지만요. 그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중국이 홍콩을 빌미로 해서 코인을 적극 허용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즐겨 보는 뭐 엘리엇 트레이드, 여긴 이제 뭐 유튜버이자 트위터이죠. 뭐 구독자는 57만 명, 팔로워도 뭐 거의 69만 명 이상 되죠. 자, 이 친구 역시 갑자기 크립토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를 언제부터, 시점이 언제부터냐 봤더니 3달 전에 미국에서 은행 위기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은행들을 구제금융 실시했죠. 그때부터 유동성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친구만의 투자 원칙 스스로가 밝힌 겁니다. 하락장이 올 때 하락장에서는 랠리가 오면 팝니다. 상승장에서는요.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바이 더 딥이죠. 이 하락장과 상승장 이 지금 어떤 전략이 조금 다르죠. 지금은요. 크립토 상승장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그 시장 사이클의 심리를 살펴보시죠. 지금 각설하고요. 저는 크립토는 이 불신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워낙 그 뭐 테라루나부터 작년 FTX 사태, 우리 이미 분노와 패닉, 항복, 뭐 이 또 디프레션의 단계를 지났죠. 지금 오르면 사람들이 이거는 바보들의 랠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디스빌리프입니다. 불신이죠. 이 불신을 지금 왼쪽에 보시면 상승장의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물론 꼭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 저는 뭐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락의 뭐 호재, 뭐 피델리티, 스타델 거래소의 호재들이 이제 터졌죠. 나왔는데도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뭐 물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금껏 SEC가 총 12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시킵니다. 무려 12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우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EC가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무려 3번이 아니죠. 12번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블랙락이 들어와도 시장은 이거 또 안 되겠네. 이거 불신이 저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좀 고도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이제 금 얘기 드렸는데요. 자, 2001년도 뉴욕 증권거래소 최초로 상장된 금 ETF. 이때 지금 가격이 보이시죠? 자, 이때 이후로 금 가격이 치솟았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이때 가격으로 절대 돌아가기는 어렵다. 아마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블랙락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할 때 나스닥을 끌고 들어옵니다. 나스닥과 감시 공유 체제를 도입해서 시장 조작, 가격 조작을 막겠다. 이게 지금 답안을 제출한 거죠. 비트코인 사서 ETF 현물 보관은 코인베이스에 하고요. ETF 상장은 나스닥 본인들 거래소에 그대로 상장을 시킵니다. 자, 금 ETF와 지금 느낌적인 느낌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실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1년간 계속 오른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크립토의 최고점은 25년 심지어 26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저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좀 차이점을 꼽으라면 최악의 경우가 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절대 바닥을 잡겠다고 풀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냥 바이 더 딥을 할 뿐이다 라고 밝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수중에 돈이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투자금이 남아 있을까요? 이 친구의 투자 원칙 중 하나죠. 하락장에서 랠리가 올 때마다 팔아라죠. 팔았기 때문에 지금 큰 익절을 해서 현금이 지금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상승장 원칙을 실현하고 있죠. 하락할 때마다 계속 사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 26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닥은 못 잡아도 계속 사서 상승장을 대비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뭐 제가 어디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뭐 시타델, 블랙락, 피델리티, 찰스 슈업 뭐 이 친구들을 월가 뭐 구글에 쳐보시면요. 자산 운용액도 뭐 장난이 아니죠. 자, 이 친구들이 워싱턴에 좀 전해주세요. 빅보이들이죠. 코인 시장을 장악할 준비가 완료된 것을 뭐 저는 뭐 예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냐? 영레포가 줄어들지 않을 것.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영레포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레포는 그러면 자산 시장에 좋지 않겠죠. 그런데요. 파월이 영레포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또 한번 여기 살펴보시죠. 파월은 리버스 역레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재무부가 발행을 시작한 이후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역레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인과 주식에 좋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갑자기 밝힌 게 시장을 좀 펌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모두가 2025년 대상승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요, 2025년 코인 가격 꼭지를 예상한다면 저는 이런 좀 발칙한 상상도 해봅니다. 월가의 빅보이들이 그 시점을 전으로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24년도 하반기로 그 꼭지점을 빨리 올 수도 있게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6년으로 훨씬 더 뒤로 늦출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시점이 언젠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코인을 하는데 왜 이런 지금 월가의 빅보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냐? 이 친구들을 저희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공포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자, 25년 대상승.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오면 익절을 하는 습관, 그리고 단기 폭락이 계속 발생하면 꾸준히 사볼 수 있는 이 원칙, 이 습관을 가져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잃지 않는 투자로 가는 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뭐 큰 돈, 뭐 수십억 벌어서 뭐 이렇게 뭐 회사를 나가신다, 여행을 하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연령이 있으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잃지 않는 투자의 중요성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봅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